어쨌든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선생님 됐어. 입덕의 계기는 다들 다양한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야구에 대해 써보고 싶다. 오랜만에 뭔가 소속감을 보통 회사 생활하고 하다 보면 대한 회사에 어떤 소속감이 없으시군요. 덕통사고라고 많이 하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좀 갑작스럽게 충분히 이해하죠. 여자친구를 제가 그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어떤 마케팅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주변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야구를 접하게 된 비율이 현저히 높다. 야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연대감. 솔직히 요즘 시대에 같은 팀을 하나 좋아하는 것만으로 몇만 명과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콘텐츠가 전 스포츠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야구 본다고 제가 남들에게 말했을 때 처음 듣는 반응이 룰은 아니야.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에 방송이 하도 없다 보니까 후배들이 저한테 운동 유튜버 아니냐, 컬럼리스트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컬럼 라이벌들을 또 모시고 한번 야구에 산다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함께 하고요. 네, 이성훈 기자도 역시 또 컬럼 라이벌이죠. 얼빠니고 야빠를 연재하신 경향신문의 김정화 기자, 여성 관중 폭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 담장 너머의 저자 야구공작소 조은희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좀 그 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장 너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지금 야구공작소 대표를 맡고 있는 조훈희라고 합니다. 예.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에서 기사 쓰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네. 저희 야구 산다에서 작년에 이제 여성관객 폭증 현상에 대해서 좀 다루긴 했는데 도대체 왜에 대해서 이 50대 아재들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저 40대요. 왜요? 49세, 만 49세. 야구학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일이 있어서 이제 당사자 그리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 더 많이 연구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정화 기자님은 사실 칼럼을 너무 재밌게 봤어서 재밌더라. 네, 토론자로 모시자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실제로 모시게 됐고 조은희 대표님은 말씀하신 담장 너머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에 제가 이제 소액을 거금을 투척해 주신 왜 나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도대체? 소액을 투척해서 이제 아니, 왜 약간의 나한테 안 알려주고, 야구 학회는 언제 한 거야? 학회 하는 줄도 몰랐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다 그렇게. 나를 부르면 뭔가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죠. 공짜로 당연히. 부르기 약간 그래서 미안. 서운합니다. 이쪽. 예. 야구 학회. 예. 가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알려주세요. 예. 두 분의 칼럼과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은 좀 성찰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왜 여성 팬들이 늘어난 것 같냐.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냥 진짜 그 심심했는데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았다. 아다리. 심심한데 뭐 볼 게 없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던 걸 보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그 최강야구 보고 오신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고 입덕의 계기는 다들 다양한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야구에 대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의 덕질을 컨텐츠화할 수 있는 흔치하는 맞아요. 기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쓰기가 진짜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야구를 안 봤던 거는 좀 뭔가 그냥 어렵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장벽이 계속 낮아져 오면서 뭐 생각보다 뭐 별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최근에 정량적인 데이터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요즘에 야구에 빠지게 된 Z세대, 특히 여성들은 가족이나 연고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 의해서 입덕하는 경우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내가 꾸준히 나고 자란 고향 팀을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오히려 야구에 먼저 빠지고 먼저 야구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응원팀 추천받습니다. 그게 되나? 그러게요. 솔직히 진짜 40대, 5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40대, 50대. 저도 20대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어쨌든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처음에 뭐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엔 이제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여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담장 너머의 탄생기를 좀 이제 외국인 특히 미국 분들을 이제 주로 일본 야구 이렇게 투어 이렇게 보내신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한국에로도 처음 오신 거예요. 몇 분 정도 오신 거예요? 그게 한 8명에서 9명 정도셨어요. 그 중에
미국 야구학회 SABR SABR. 회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쭤보시길 한국의 젊은 여성 팬들이 야구장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정말 아이돌 좋아하듯이 선수를 좋아한더라.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 답변 못한 게 일단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관계자들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다. 내가 해볼 순 없을까? 아. 라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러 다니게 되고 그렇게 글을 몇 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으로도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왜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를 찾는 게 중요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선생님 됐어. 선생님. 근데 그 외에는 궁금해요. 2023년 8월 15일에 친구 H씨는 왜 야구장에 가자고 했는가? 이 친구는 또 계속 30 몇 년간 야구 팬이었던 그냥 골수 팬인데 이전에도 당연히 저에게 가자고 몇 번 했었는데 제가 별로 난뭐 관심 없다. 그거 해서 이제 딱히 그 뒤로는 없었고 제가 창원에 놀러 갔을 때 뭔가 광복절이기도 하고 광복절 뭐 이벤트가 많다고 한다고 이런 것도 있고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막 경기가 엄청 재밌진 않고 무승부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오랜만에 뭔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은 보통 회사 생활하고 하다 보면 대한 어떤 회사에 소속감이 없으시군요. 애착이 있긴 하지만 막 이런 열정이 조금 잘 생기지 않는데 그리고 저는 라인업송 부를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우리 팀을 소개하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이 스포츠가 재밌다? 아이돌 덕질할 때 사람들이 덕통사고라고 많이 하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좀 갑작스럽게 뭔가 나에게 계시가 오듯이 충분히 이해하죠. 여자친구를 제가 그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그 스토리와 상당히 그 유사한. 어떤 마케팅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네. 어쨌든 한국에 있는 팬들은 주변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야구를 접하게 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그리고 여성 팬들을 직접 인터뷰해본 결과 야구를 처음에 입문할 때 뭐 중요성을 10으로 치면 사람이 한 9는 차지한다. 사실 야구 룰이 좀 복잡하잖아요. 뭐 최강 야구 같은 입문서가 나오긴 했어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룰을 각인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없거든요. 모든 트렌드 이면에는 그 트렌드를 추동하는 욕망이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야구에 왜 이렇게 빠지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세대가 20대예요. 그리고 20대 안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이 외로움과 맞닿아 있는 야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연대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같은 팀을 하나 좋아하는 것만으로 몇만 명과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어디 가서 야구로 공통점을 찾고 이럴 수 있는 콘텐츠가 전 스포츠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입덕을 한 이후에 네. 뭔가의 그 불편함이나 그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그런 점은 분명히 느꼈다. 진짜 생각보다 의견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야구 본다고 제가 남들에게 말했을 때 처음 듣는 반응이 뭐 룰은 아니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뭔가 내가 팬이 아니라 여자 팬인 거를 계속 느끼게 된다. 막 쟤네는 그냥 뭐 얼굴 보러 야구장에 왔다고 한다거나 인증샷 찍으러 왔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근데 사실 여자가 뭐 알고 오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야구 보러 와가지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막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여성들의 야구 입덕을 막는 장벽이 또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장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선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야구에 호기심이 생겨서 직관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구단 멤버십 회원들이나 요즘엔 선예매까지 생겼거든요. 뉴비들이 KBO 리그에 입덕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고 유입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팬들이 고이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Z세대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하고 논의하던 2022년 초반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충성도를 올리는 방법에 남녀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굿즈 구매를 예로 놓고 보면 체감상 남성 팬들은 어느 정도 충성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잘 안 삽니다. 근데 여성 팬들은 오히려 굿즈를 사면서 충성도를 올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여성 팬들이 지갑을 잘 연다라고 보기보다는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 e스포츠 구단에서 잠깐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경기가 열리는 롤파크에는
거의 90%가 여자예요. 그런데 온라인 뷰어십 수치를 보면 60% 이상이 남자예요. 남녀가 똑같네. 확실히 이 차이를 부분은. 보인다. 그래서 더 흥미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를 평생 계속 이렇게 좋아하실 확률 이 현상은 계속할까요? 저는 이 야구가 무서운 것 같아요. 못 저는 끊을 것 같다? 네. 기사에도 썼는데 막 이제 박민우랑 박건우가 형제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그건 많이 속여먹었거든요. 지금도 막 너무 미치겠거든요. 지금 비시즌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서 금단 증상에 네. 시달리고 있다. 맨날 엔튜브 찾아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운 게 야구의 무서운 점이라서 저는 계속 보게 될 것 같은데 작년에 KBO 리그의 흥행을 추동했던 건 야외에서 해방감을 즐기고 연대감을 느끼는 일종의 아웃도어 커뮤니티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욕망은 나중에 다른 형태로도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커뮤니티 활동이 작년엔 야구였지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피크닉이나 뭐 캠핑, 글램핑 같은 게 등산 있었고 있었고 또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뭐 락밴드 콘서트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구는 뭐 다른 트렌드의 어떤 발현 수단으로 나중에 또 팔리게 된 날이 올 거예요. 야구를 가장 많이 팔리게 하는 욕망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두 분께 지금 계속 조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선생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오늘 좀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작업물을 내보여서 다시 한번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주신 질문에 그게 있었거든요. 야구 팬이 된 뒤 가장 즐거웠던 순간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막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쓸 일이 없는데 이걸 어쨌든 시작으로 해서 야구학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회가 생기는 게 재밌고 야구 얘기를 오랜만에 하니까 또 즐겁습니다. 자, 오늘 여성 관중 폭증 현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두 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야구에 산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